네, 행복한 노후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DB 대우증권 미래 설계 연구소가 50세 이상 고객 98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1위는 역시 건강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29%가 가장 많이 꼽아줬습니다. 그렇지만 2위부터는 남녀의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남성은 2위로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를 꼽았지만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꼽았습니다. 남편보다 돈을 먼저 꼽았는데요. 아내들은 남편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다음 설문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1위가 바로 청소였습니다. 37%가 1위로 꼽았는데요. 2위를 보면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14%가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남편이 가만히 있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자, 자산운용가들은 노후를 위해서 교육비를 줄여라 얘기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과외를 딱 하나만 줄이면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돈으로 5년 동안 월 34만 원씩 연금을 부으면은 노후에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모두가 걱정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보다는 치아 관리를 잘 하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치아 개수는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에 목돈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 노후 준비는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철저히 준비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노후 조건,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장, 그리고 김숙기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주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남자는 내 배우자가 우선, 여자는 돈이 더 우선.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저렇게 이제 한 건데 사실은요. 네. 이제 남녀 모두 이제 제 우선으로 이제 건강을 꼽았어요. 네. 그죠? 뭐 나이 드신 은퇴자들한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 두 번째에서 이제 엇갈린 거죠. 남성들은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이제 배우자를 배우자. 이제 꼽았고, 네. 여성들은 돈을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꼽았어요. 그 결과를 보고서 좀 뭐 저도 조금 좀 의외였습니다. 씁쓸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 흔히 그 총론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예. 감론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도 남녀 우리 시니어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서로 동감하지만 네. 배우자나 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지 않는가.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성들은 예.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습니까? 나이 먹으면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네. 남성의 그 존재감에 대한 현주소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젊어서는 그러니까는 그 사회적인 바깥 일에 주로 맡았던 이 가정 안에서의 역할은 경제적인 부담뿐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서투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돈이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씁쓸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가요? 네, 저희 대우증권의 전국 지점에 네. 고객들 특히 이제 예탁 자산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 네. 그러니까 적은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 980명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김숙기 원장님, 이 직접 이제 가정 문제 상담도 많이 하시죠? 네, 그럼요. 예,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젊어서는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거에 대한 갈등이고요. 예. 이렇게 은퇴 후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같이 보내는 거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함께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예. 방식을 익히지 못했다라는 결과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계속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오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는 뭔가 우리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서 제2의 신혼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콩달콩 다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더니 더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그 은퇴 후에 남자, 그 배우자에게 바라는 거 2위가 가만히 있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이 얘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네. 적극적인 요청은 사실 이제 일을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라는 개념에 은퇴 후에는 도와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하자. 하자. 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적극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네. 네. 가만히 좀 있어달라. 그러니까 성가시게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제발 나 하는 거에 방해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소극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그동안에 이제 젊었을 때는 그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바깥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배우자 아내가 어느 정도 좀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좀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침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건가 봐요. 네, 부부간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요. 아내는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고요. 남편들은 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많은 주부들 불만 중 하나가 이제 남편이 집안일에 사실 너무 소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열심히 뭐 이제 청소도 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이제 청소. 평소. 네. 두 번째가 이제 가만히 있어라는데 이게 이제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청소 이렇게 하면서 뭘 많이 이렇게 깨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요- 못해서 그런 건가요? 요번에 그 조사한 것 중에서 특이한 거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달라는 여성 측의 그 비중이 특별히 소득 수준이 높다든지 예.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로부터 그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아마도 그 소득 수준이 높고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의 배우자인 남편들이 평상시 가정 일에 그만큼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소홀했던 그 가정 생활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하다가 서툴러서 예.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설거지하다가 비싼 그릇을 깬다든지. 네. 본인이 다치기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청소를 하다가 손 한 번 더 가는 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좀 같이 뭔가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또 이런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남자들이 조금 미리미리 더, 소프트 랜딩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가정 일에 좀 더 관심 갖고 가족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른 설문조사도 좀 함께 보시죠. 예. 은퇴 이후에 예. 자, 은퇴 이후에 같이 살고 싶은 동거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요.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냐?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얼마 정도입니까? 이 돈이 뭐 얼마나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이 조사가,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조금 네. 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라고 보고, 진정한 노후 대우는 저는 이제 재테크라든지 이거라기보다는 부부간의 평화로운 공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네.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서 그거로 소일거리로라도 뭔가 소득이 좀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 조사한 걸 보니까 뭐 한 5억 뭐 이 정도를 보통은 얘기를 예, 하신다고. 집과 땅을 빼고 5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일반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 소소하게 굉장히 힘든 돈인데. 큰 금액이거든요. 예. 이미 자식들 그 뭐 교육비로 네. 썼고 또 그 이 결혼 자금으로 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억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5억 주로 그런데- 5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5억이란 산출 근거는 나중에 저희가 노후에 은퇴한 다음에 사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뭐 최소 20년에서 30년. 근데 매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걸 조사에 의하면 또 한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그럼 매월 200만 원씩 둘입니까? 두 분이 같이 예. 사는데 예. 그게 한 20년간 필요한 금액. 그다음에 보통 수명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오래 사시는 경향이 네. 있으니까 여성이 혼자 사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 다 합하면 필요한 자금이 월 200 정도인 경우에는 그렇게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은퇴 후에 같이 살고 싶은 동거인도 좀 얘기가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뭐 87%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고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혼자 살기를 원하는 비율 안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한 사례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앞서 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네. 은퇴한 이후에 남성들이 배우자인 여성에 기대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네. 높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일본의 시니어들 대상으로 했는데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여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남편일까 하면 아니고 두 번째는 친구를 선택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가 배우자였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를 서로 원하는 것은 남성, 여성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황혼이혼 실태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혼이혼하고 많이 연결되는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황혼이혼 하면 그 여성들은 홀가분하지만 남성들은 후회한다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황혼이혼을 요청하는 요구,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신청을 네네. 했는가도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여성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그리고 거예요? 2010년, 201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신혼부부 이혼보다는 황혼이혼 이혼이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점점 증가세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젊어서부터 부부 간에 함께 정서적인 공유를 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사실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이제 증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이제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 삶의 질이 그 정도로 이제는 역할, 그러니까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아니면 경제적인 역할, 아니면 아내들은 또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에만 너무 한정이 되었다가 이제 은퇴 후에 함께하는 시간이 뻥 하고 터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보면은 부부가 각자의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젊어서도 각자 생활을 했는데 네.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또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면 과연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부부라고 하는 정체성과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시니어 부부 학교를 좀 많이 입학시키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그 저기 이제 은퇴 아까 뭐 자꾸 빵 터졌다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시는데 네. 각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은퇴 후에 시간은 많아지고 같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네. 말씀하시는데 뭐 갈등이 많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우선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율이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항상 남편은 바깥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 항상 바쁜 사람으로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제적인 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디고 참는 인생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견뎌왔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고 남편은 은퇴 후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은 뭐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도 또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고 혼란과 혼동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호르몬의 변화도 있죠. 심리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미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다가 집에 들어오신 남편들은 이미 탈진이 다 되어 있는 네. 상태죠. 번아웃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고생했으니까 나를 좀 받아줘라 이제 이런 건데 가정에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은데 네. 방식이 못하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저는 예. 요 시기에
그러니까 물론 재테크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노후에 잘 지낼 것인가도 중요하고 네네. 부부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가족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화합을 화목하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인생 제2모작 을 이제부터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절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짧게 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3층 연금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인데 결국 노후 장수 시대에는 우리가 매월 소득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춰놔야 되겠다. 네. 그게 연금 제도인데 예. 그걸 나라에만 의존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형편이니까 예. 개인적으로 연금을 관심을 갖고 많이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전 정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준비하는 빠르면 게-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 지금 저금리 시대에 너무 저축 편중된 거를 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 필요하고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연금으로 하되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 하고 현금 드린 것보다는 예. 부모님을 위해서 연금 저축을 가입해 드리는 것이 노후에 생활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장,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